올해 재테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신조어가 있다면 패닉바잉과 동학개미 운동일 듯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20대와 30대,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주거 안정 혹은 투자 차원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20대, 30대가 늘어났고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고꾸라지자 빚을 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젊은 층이 증가한 거죠. 주변에서 갭 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해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다는 2030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 주택 매매량 1만 629건 중에서 39세 이하 매수자 비중이 33%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30은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싼 값에 주식을 쓸어 담으며 국내 주식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1조 8천억 원을 매도했지만 올해는 43조 2,400억 원을 사들인 거죠. 올해는 집값도 주식시장도 신고가 경신을 자체였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집에 투자한 사람과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아파트 영끌 쪽과 동학개미, 누가 수익률에서 승자였을까요? 그래서 브릿지 알쓸신잡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기간이지만 올해 1월 삼성전자 주식을 1억여 원을 산 2030과 갭 투자로 1억여 원을 들여 서울집을 매수한 2030은 얼마나 차익을 봤을지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올해 1월에서 10월 서울에서 20대와 30대가 가장 주택을 많이 매입한 지역을 찾아봤는데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서구가 2030의 최대 투자처였습니다. 10월까지 20대와 30대가 총 3,6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서구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방화동 소재 도시개발 2단지로 올해에만 총 144건의 매매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20대, 30대가 다수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33.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월 약 1억 2,500만 원이면 전세금 1억 4천만 원을 끼고 총 2억 6,500만 원의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해당 평수의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지난 10월 3억 4,800만 원을 찍혔습니다. 만약 지난 1월 1억 2,5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개월 새 8,3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물론 매도하지 않았으니 이는 평가 차익일 뿐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1월 2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55,200원이었습니다. 1억 2,500만 원이면 당시 2,264주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66,700원까지 올랐는데요. 만약 2,264주를 11월 말까지 보유했다면 자산 가치는 총 1억 5,1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 기간 배당금도 들어왔을 건데요.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배당금 총 203만 원을 합하면 평가 차익은 2,8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익률만 단순 계산해보면 아파트의 수익률이 주식 대비 약 3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영끌 갭 투자의 승리라고 선언하기엔 이릅니다. 아파트나 주식이나 매도를 해야 차익 실현이 가능하겠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과 여기에 복비, 등기 비용까지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재반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강서구 아파트의 차익은 4,3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는 거래세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계산해도 차익이 2,600만 원입니다. 그래도 아파트 수익률이 더 높네요. 물론 주식도 어느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본격화된 건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후였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가장 낮았던 3월 19일에 42,300원에 샀다면 지금의 가치는 1억 9,709만 원일 겁니다. 배당금 265만 원도 받았을 건데요. 주식 거래세와 유관기관 수수료 등 69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최종 수익금은 7,4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런 동학개미였다면 아파트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재미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일 뿐 브릿지가 어느 자산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제적 행위에는 선택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겠죠.